안녕하세요 여러분. 19번째 발표를 맡게 된 김홍수입니다. 저는 챕터 10, 10단원의 안티콜린 에스터레이즈 에이전트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건데요. 맡은 발표는 발표 페이지는 여기 163에서 165페이지입니다. 제가 10단원의 도입부를 맡고 있는 만큼 10단원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설명하면서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0단원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 그리고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 이니비터, 마지막으로 Therapeutic Uses of Acetylcholine Esterase Inhibitors. 그러니까 처음에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가 무엇이고 어떤 기능을 하고 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것의 기능을 막는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 이니비터들, 이 단원의 제목이죠. 얘네들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얘네들의 그 치료적인 목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저는 여기 굵은 글씨로 나와 있는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에 대해 들어가기 앞서 첫 번째 먼저 아세틸콜린이 무엇인지 다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들어갈 거고,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의 제네틱 코드, 유전적 특징과 구조, 그리고 기능을 살펴보면서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가 어떻게 발견이 되었나, 히스토리, 역사를 보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세틸콜린을 기억하시나요?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그냥 갑자기 이렇게 들으면 당황스럽죠. 아세트산과 콜린의 에스터 결합 물질인 아세틸콜린은 신경전달 물질로 주로 사용되는 물질인데요. 여기 아래 이 녀석이 아세틸콜린의 화학식입니다. 이 부분이 콜린, 그리고 이 부분이 아세테이트예요. 아세틸콜린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희 몸에서. 첫 번째로 매우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 너무나도 익숙하시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각각 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사용되는 신경 전달 물질들을 보여주는 건데, 자율신경계의 기본적인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아세틸콜린은. 그래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에 모두 작용을 하고, 그리고 신경계는 물론이고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받는 소화계나 순환계에도 광범위하게 작용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또한 두 번째 기능으로 근육의 운동을 유도하기도 하는데, 원심성 최상신경계, 그러니까 근육의 움직임을 일으키는 운동신경에 작용하는 유일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뉴로머스큘러 정션의 운동신경 말단에서 분비되어서 저희의 신경 신호를 근육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요. 아세틸콜린이 어떻게 순환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먼저 먼저 아세틸콜린이 있죠. 앞에 있는 뉴런에서 만들어진 아세틸콜린이 시냅스로 방출이 되면은 뒤에 있는 포스트 시냅틱 뉴런에 있는 콜리너직 리셉터, 그러니까 콜린성 수용체 결합을 하면서 신경 전달을 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 붙어 있으면 안 되겠죠. 얘네들을 떼어주고 분해하는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 오늘의 주인공이 나왔는데, 이 녀석에 의해서 아세테이트와 콜린으로 분해가 돼요. 그렇게 콜린은 다시 프리시냅틱 뉴런에 다시 들어와서 재사용되게 되고요. 미토콘드리아에서 나온 아세틸코에와 만나서 다시 아세틸콜린이 만들어집니다.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 오늘의 주인공이 나왔네요. 얘네는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멈추는 가수분해 효소입니다. 아까 보셨죠? 그러니까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를 타겟팅하는 약물을 통해서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조절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얘네들의 작용을 또 막는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 이니비터 안티콜린 에스터레이즈 같은 말인데, 얘네들이 있어요.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 같은 경우는 아세틸콜린의 기능을 막죠. 그런데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 이니비터는, 그러니까 다시 역으로 아세틸콜린의 분해를 막으니까 효과적인 측면에 있어서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더
과다작용을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용량의 안티콜린 에스터레이즈들은 콜린성 수용체 과다작용을 유발하고 다양한 생명체들이 콜린성 유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살충제나 화학무기로 사용이 돼요.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의 제네틱 코드, 유전적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척추동물의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싱글진 하나의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mRNA의 칼복시터미니 차이에 의해서 유전적 다양성이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터미널의 mRNA 차이에 의해서 mRNA 스플라이싱과 번역 후 변형에 의해 결과물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활성 부위는 일정하기 때문에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들은 동일한 기질과 저해제에 대해서 같은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해도 됩니다. 그리고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호모메릭 올리고몰, 두 번째 헤테로메릭 어소시에이션. 이름만 봐도 같은 녀석들이, 같은 종류의 분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물질, 그리고 다른 종류의 분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물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전자 같은 경우에는 세포의 soluble species, 수용성 부분에서 발견이 됩니다. 얘네들은 세포 안에서 만들어지지만 그 안에서 쓰이는 건 아니고 세포 밖으로 수출되는데 이게 외막에 붙어서 사용된다고 해요. 전 슬라이드 보면은 여기 외막에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헤테로메릭 어서시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뉴럴 시냅스에서 발견을 할 수 있고 또 NM 정션, 뉴로머스큘러 정션에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뉴럴 시냅스에서 발견되는 건 20kD짜리 고분자 지질과 결합을 해 있고, 그리고 뉴로머스큘러 정션에서 발견되는 건 10만 달톤, 100만인가요? 100만 달톤에 달하는 콜라겐 라이크 스트럭처랑 붙어 있다고 하는데, 이렇다고 기능적으로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 녀석들이 각자 어떤 위치에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가 나왔네요.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의 스트럭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이게 책에 영어로 나와 있는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다가 되게 설명을 잘해주는 영상을 찾았어요. 이게 엄청 설명이 잘 돼 있으니까 다들 함께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This is the enzyme acetylcholinesterase. It is responsible for the breakdown of the neurotransmitter acetylcholine. The reaction that cleaves acetylcholine is made possible by three very important amino acid residues that are collectively known as the catalytic triad. These amino acids lie deep within the protein. We will look at a cutaway of the enzyme to take a closer look. The catalytic triad is found here at the bottom of a gorge 20 angstroms deep. It is composed of glutamate, histidine, and serine. The active site for the reaction is on serine, where an oxygen is loosely bonded with a hydrogen. This hydrogen also shares a partial bond with histidine at times. Here is the neurotransmitter acetylcholine. Serine will bind to this carbon here to initiate the reaction. At completion, the products of the reaction will be acetate and choline. Hydrophobic aromatic residues line the gorge containing the catalytic triad. These residues pull acetylcholine into the enzyme and position it into a reactive orientation. Acetylcholine enters the active site gorge of the enzyme, and serine binds to the carbon of the neurotransmitter. Here we also see the transfer of the hydrogen from the active site serine to the neurotransmitter. As the oxygen on acetylcholine bonds to the hydrogen from serine, the intramolecular bond breaks. At this point, the remaining acetate molecule is still bound to serine,
while the choline is free to diffuse away. Although we are not showing it, water molecules are ubiquitous within all the empty spaces around the other molecules. We will reveal one of the water molecules now. Water is important because it completes the reaction and releases the leftover acetate from the acetylcholinesterase active site serine. Releasing this adduct will return the catalytic triad to its original active state, ready to cleave more acetylcholine. Water moves into place and donates a proton to serine. The bond between this carbon on acetate with serine breaks, and acetate forms a new bond with the oxygen from the water molecule. This releases the acetate molecule from the active site. Both acetate and choline diffuse away from the enzyme, which is now restored. 네, 잘 보셨나요? 혹시 영상이 너무 재미없어서 놓치신 분들은 3분밖에 안 되는 짧은 영상이니까 꼭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밑에 영상 출처에 하이퍼링크를 달아놨으니까 꼭 들어가서 보는 걸 권장합니다. 일단 영상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의 구조와 기능 설명하고 있죠.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 한중간에 여기 반응을 일으키는 장소인 핏이 골지가 있어요. 이거는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로부터 약 20 표면으로부터 20옹스트롬, 그러니까 2나노미터 정도 들어가 있는 깊은 구덩이인데요. 안에 있는 catalytic triad, 이 반응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활성 부위인 글루타메이트, 히스티딘, 세린 세 가지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활성 부위가 있습니다. 하이드로포빅 에로매틱 레지듀, 그러니까 소수성 방향족 아미노산들에 의해서 아세틸콜린이 활성 부위까지 전달이 되고요. 이렇게 전달된 아세틸콜린은 세린과 이렇게 들어온 아세틸콜린은 세린과 히스티딘 사이에 있는 하나의 프로톤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합을 해서 먼저 세린과 히스티딘 사이의 본드가 끊어지게 되고, This is the enzyme. 네, 그리고 여기 아세테이트만 세린에 붙어있는 상태가 돼요. 그리고 콜린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데, 여긴 체내다 보니까 사실 물이 풍부하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 분자 하나가 사용돼서 이들을 가수분해합니다. 물 분자에서 프로톤을 하나 주면서 원래대로 효소는 활성을 되찾고, 나머지 OH는 아세테이트와 붙어가지고 아세테이트를 떼어내게 돼요. 이거는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걸 책에서 그대로 가져온 부분인데요.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의 3차원적인 구조는 아까 보여드렸던 구덩이, 반응이 일어나는 골지를 기점으로 점대칭 모양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골지는 표면으로부터 20옹스트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덩이의 가장 안쪽에는 가장 중요한 캐탈리틱 트라이아드, 세린 203, 히스티딘 447, 그리고 글루타메이트 334가 있어요. 얘네들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Function of Acetylcholine Esterase,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의 기능을 설명하는 그림인데요. 여기 있는 설명도 사실 이 그림을 설명하는 건데, 이미 저희는 그 동영상으로 봤죠. 다시 그림 보면서 설명 한 번만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세틸콜린이 있어요. 여기 세린과 히스티딘 사이에 있는 프로톤에 와서 달라붙죠. 그리고 얘네들 이 프로톤과 결합을 하면서 세린과도 결합을 합니다. 그렇게 콜린이 먼저 떨어져 나가고 아세테이트는 붙어있는 아세틸 엔자임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물 분자가 하나 사용되면서 아세틸 엔자임을 가수분해합니다.
하이드로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아세테이트가 떨어져 나가고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원래대로 돌아와서 또다시 활성을 되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는 저에게 꼭 필요한 물질일까요? 당연히 필요한 물질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의 유전자를 제거한 쥐 같은 경우에는 매우 제한적인 환경에서만 생존하고 지속적으로 떨며 성장이 느린 특징을 가졌는데, 여기 매우 제한적인 환경에서만 생존했다. 이거는 사실상 자연에서는 그냥 죽는다라고 봐야죠. 그리고 아까 제가 아세틸콜린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먼저 신경전달 물질이고, 그리고 골격근을 움직이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골격근과 CNS의 아세틸콜린 발현을 선택적으로 제한을 한 쥐 실험이 있는데, 골격근에서 제한을 한 경우에는 생식 기능은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떨림이 있었고, 그리고 골격근의 근력이 현저하게 저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CNS의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의 발현을 떨어뜨린 경우에는 명백한 표현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정말 저한테는 신기했는데, 왜냐면 그 아세틸콜린이 신경 전달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얘네들가 없어도 신경에 오히려 문제가 없었다는 게 신기했는데, 이는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의 발현이 안 돼도 CNS에서 아세틸콜린 합성량과 저장량, 그리고 리셉터의 활성 등이 에 맞춰서 보상적으로 조절되면서 효과가 상쇄하는 적응 효과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의 역사를 살펴볼게요.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 이니비터가 칼라바라는 식물에서 피소스티그민이라는 독극물이 추출이 되는데, 서아프리카에 있는 원시 부족이 독약으로 사용했다고 하네요. 실제로 나이지리아에 칼라바라는 지역이 있는데 아마 이 지역인 것 같습니다. 정식 명칭은 피소스티그마 베네노섬 칼라발핀이라고 하고, 1864년 존스트 씨랑 헤스 씨에 의해서 순수한 알칼로이드가 분리되어 파이소스티그마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돼요. 이는 1877년 라큐어 씨에 의해서 녹내장 치료제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이후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피소스티그마인을 대체할 수 있는 아로마틱 에스텔 오 알킬 칼바믹 애시드, 이 비슷한 녀석들을 찾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다음 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니비터,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 이니비터들은 그 방향족 고리들을 많이 다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발견이 진행되면서 1931년 장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하고 중증 근무력증의 증세를 호전시킬 수 있는 네오스티그민이 발명됩니다. 이렇게 계속 발명이 돼서 약 2000가지의 화합물들이 발명이 됐는데, 슈레더 씨가 이 시점에 살충제로 사용되기 위한 화합물들의 공통적인 구조인 안티콜린 에스터레이즈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 매우 널리 사용되었던 살충제인 파라시온이 발명되고, 사람도 콜리너직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콜린성 신경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독극물에 영향을 받아요. 살충제는 당연히 사람 몸에 해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더 효과를 늘려서 화학전쟁 무기로 사용해보자 하는 그런 흐름이 2차 세계대전쯤에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 미국, 영국 등에 의한 열강에 의해서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또 개발이 되었다고 해요. 이 전까지는 살충제 역할을 하다 보니까 리버시블, 그러니까 가역적인, 비교적으로 독성이 약한 그런 안티콜린 에스터레이즈들이 발명이 됐는데, 이때는 이제 사람을 죽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효과를 좀 더 강력한 걸 찾아서 irreversible, 비가역적인 안티콜린 에스터레이즈들을 발명했다고 하네요. 여기 나와 있는 사린, 소만, 타분 등이 대표적인 녀석들이고, 이것들은 다음 발표에서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죽이는 목적뿐만 아니라 현재는 BBB,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통과할 수 있는 화합물들이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연구하는 등 의학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얘네들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 이니비터 같은 경우에는 아세틸콜린 리셉터가 많아지는 것과
효과적으로 비슷하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에 있어서도 아세틸콜린을 조금 더 리셉터들이 좀 더 활성화시켜서 알츠하이머를 치료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이때까지 발표를 만들면서 참고했던 문헌들이고요. 여기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